안녕하세요. GTQ 포토샵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GTQ 1급 2번 문제 풀이를 할 텐데요. 2번 문제는 사진 편집 응용이고요. 배점은 20점이 되겠습니다. 다른 번호보다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 번호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3개의 이미지 1급-4, 5, 6번 이미지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효과에서는요, 색상 보정, 2가지 색깔로 보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빨강과 파란 계열로 보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커스텀 쉐이프는 2개가 사용된 게 확인되시죠? 그중 하나는 복사해서 변형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효과는 1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작업 이미지를 새로 열어줍니다.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요.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400픽셀, 하이트는 500픽셀, 해상도 72픽셀 per 인치, RGB 컬러 8비트인지 확인하시고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화이트로 설정한 후 OK를 눌러줍니다. 자, 눈금자와 격자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1급-4 이미지를 클릭하고 전체 선택,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T로 바로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자, 비율에 맞게 조정하실 때는 옵션 바에 H 앞에 이 표시를 클릭하시면 비율에 맞게 크기 조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쉬프트를 굳이 누르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크기 조절하시되 좌우가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젠탈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격자를 참조해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작업에서는 100픽셀당 하나의 격자, 그리드가 표시가 되게 큰 그리드가 표시가 되게끔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부 옵션은요, 우리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서 배치를 맞춰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할 텐데요. 필터 적용하기 전에 저장을 먼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가 추가된 상태에서 컨트롤 S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뜹니다. 자, 저장 경로. 우리가 답안 전송할 경로가 내 PC 문서 GTQ 폴더라고 되어 있으나, 자, 포토샵은요, 원본을 작업하실 때는요, 이렇게 만일의 상황을 위해서 바탕화면 등에 임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작업을 저장을 하십시오. 자, 저장 규칙에 따라서 번호, 문제 번호 입력하고 저장을 해 주십시오. 수험 번호는 접수한 후에 받으신 번호를 뜻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신 후에 이제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필터는 필터 눌렀을 때 필터 갤러리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필터는 언더 페인팅입니다. 자, 언더 페인팅은요, 아티스틱 눌러서 여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클릭해서 효과를 미리 보시기가 가능합니다. 자, 대부분은 기본값으로 나와 있지만 간혹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옵션을 보시고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S를 누릅니다. 자, 필터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산 과정에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다가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십시오. 자, 이제 1급-5 이미지를 클릭해서 배경, 흰 배경에 놓여 있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단색 배경에 놓여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실 땐 어떤 방법을 많이 쓰시냐면요, 이렇게 매직원드 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자동 선택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클릭했을 때 클릭 지점을 선택을 이렇게 빠르게 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선택 클릭했을 때 범주는요, 이 톨러런스에서 허용치를 많이 주면 줄수록 영역을 좀 넓게 선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스트 해보시면서 진행하시되,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부분을 자동 선택해서 선택을 추가하는 것보단 배경 흰색을 선택해서 선택을 반전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배경을 클릭을 하시는데요. 이때 이제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엔티 엘리어스는 이게 픽셀 방식이기 때문에 경계선 부분을 좀 계단식으로 채울 때 부드럽게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얘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컨티규어스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얘가 체크되어 있을 때 흰 배경 부분을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사이사이에 흰색 공간은 선택이 안 되죠. 자, 선택 해제하고 다시 얘를 체크를 풀고요. 다시 이렇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자, 떨어져 있어도 이 경계를 넘어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클릭했더니 클릭한 지점과 동일한 흰색 색상이 이렇게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엉뚱한 부분 배경에 흰색만 선택돼야 되는데 사이사이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때는 이제 톨러런스 수치를 좀 낮춰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고 클릭했더니 어때요? 이렇게 원하는 지점만 선택이 되고 원치 않는 부분은 선택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때 선택을 뒤집습니다. 자, 실렉트 메뉴에 인버스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반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자, 작업 창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는데요. 이때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들이 조금 묻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메뉴를 눌러봅니다. 자, 레이어 메뉴를 눌러보시면요. 하단부에 매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리무브 기능이 가능해요. 자, 리무브 화이트 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자, 이때는요. 아예 매팅에 디프린지를 클릭을 해서요. 여기에서 1 정도 설정을 하고 이렇게 OK를 눌러주면은 가장자리 부분이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선택을 하고 선택 범위를 조금 축소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셀렉트 메뉴 보시면요. 모디파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컨트랙트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몇 픽셀을 적용하겠느냐. 자, 1픽셀 정도 할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 C 해서 다시 한번 작업 이미지로 가져와서 컨트롤 V로 한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좀 전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흰색 부분이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한 정리를 위해서 이런 방법들도 사용을 해줄 수 있다라 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가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누르고요. 크기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똑같이 선택하고 복사하고 붙여놓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정 배치,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Shift 누르면서 크기 조절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Shift 누르는 게 귀찮다 라고 하시면 위에 옵션 바에 프로포션 유지하는 이 체인 모양 얘를 눌러 놓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해보죠. 드랍 섀도우 적용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 확장해서 하단 FX 눌러서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입력란을 전환을 해주실 때는 탭키 눌러서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펙트를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색상 보정을 해줄 거예요. 모자와 후드티 각각 색상 보정을 할 건데요. 자, 선택을 하셔야죠. 이때는요, 퀵 셀렉션으로 칠하듯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색상에 이렇게 음영값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셨고요.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보시면 자, 얘를 눌렀을 때 여기 휴 세츄레이션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색상 보정은 휴 세츄레이션을 많이 사용하지만 꼭 이것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컬러 밸런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휴 세츄레이션 클릭해서 이렇게 패널이 뜹니다. 그럼 먼저 할 일이 컬러라이저 색상화의 체크를 먼저 해주신 후에 색상, 채도, 명도 조정하시는 순서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계열이어서 이제 휴는 이렇게 오른쪽 끝 값을 선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은 채도가 됩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면 색깔이 점점 빠져나가고 오른쪽으로 올수록 어때요? 색깔이 더 선명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거는 출력 형태에 참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컬러라이즈 체크하신 후에 휴 값을 먼저 조정하는 거예요. 뭐 노란색 계열인지 연두색 계열인지 파란색 계열인지 이렇게 스펙트럼 상에서 해당되는 색깔 근처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색상을 먼저 맞춰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정 레이어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위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새 레이어가 만들어졌는데 일반적인 레이어랑은 좀 다르게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 세츄레이션 1이라고 되어 있고 선택된 부분만 이렇게 흰색, 나머지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마스크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수정하고 싶어요 하시면은요, 여기 이 세츄레이션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프로퍼티스가 확장이 되면서 여기에서 수정 가능하시겠어요. 네. 자, 계속해서 파란색 계열로 색상 보정될 후드티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했는데요. 선택 부분이 넘쳐났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옵션, 마이너스 옵션 활용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옵션바에서 지정을 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겠고, Alt 눌러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는 대괄호, 왼쪽 대괄호 누르면 브러쉬 크기 줄어들고요. 오른쪽 대괄호 누르면 점정적으로 커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이 바뀔 부분의 이미지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휴 세츄레이션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컬러라이즈 체크해 주시고요. 자, 파란색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먼저 색상 조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츄레이션 채도입니다. 채도가 높을수록 플러스 값일수록 어때요? 이렇게 높아질수록 색상은 더 선명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트니스는 명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값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색상을 맞춰 주십시오. 네. 자, 이제 세 번째 이미지 1급-6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이거 역시 배경 부분이 단조로운 색깔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직원들을 사용해서 이것 또한 배경을 선택해서 뒤집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톨러런스 높여주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색감의 변화보다는 선택하려고 하는 자전거 이미지의 변화값이 조금 더 잔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Add to Selection으로. 자, 그리고 컨티규어스 체크 해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클릭했을 때 선택되는 그 범위들은요, 이 톨러런스 값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dd to Selection 선택 추가를 해야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까지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누르고요. Shift 누른 채 크기 조절을 해줍니다. 축소를 해서 자, 출력 형태에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수시로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도 이펙트 적용이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아우터 그로우 클릭을 해줍니다. 스프리드와 사이즈 지정해서 이렇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모양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나뭇잎 형태인데요. 자, 이렇게 자연물일 때는 네이처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쉐이프인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쉐이프 종류는 여기서 클릭을 하시는데요. 자, 커스텀 쉐이프에 보시면 레거시 쉐입 앤 모어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교재 참조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이처에서 이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실 때는 이 등록된 모양 그대로 비율을 맞춰서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그려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드래그해서 비율에 맞춰서 이제 그렸고요. 크기 조절 필요하다 그러면 컨트롤 T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을 빠르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회전해서 배치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자, 옵션 바에서 40도를 입력해서 회전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펙트 적용해야 되겠죠? 여기 이펙트는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래서 그림자의 정도, 디스턴스와 사이즈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모양도 찾아서 그리시면 되겠죠? 자, 커스텀 쉐이프 트리 선택된 상태에서 심볼스를 확장하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을 때는 라지 썸네일 해서 크게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찾으셔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제시된 모양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Shift 누르면서 그려주십시오. Shift 누른 채 드래그.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른 채 이렇게 패스 셀렉션 툴일 때 조정을 또 바로 해주실 수 있어요. 위치 이동이라든가 해주실 수 있어요. 누르신 채로. 자, 그리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를 띄워 놓으시고요. 네. 3개만 입력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99cc99지만 9c9만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트로크가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에 단일 컬러일 때는 필 타입은 컬러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2픽셀이고요. 컬러를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를 입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왼쪽 상단에 똑같은 형태가 크기가 줄어들고 색깔만 바뀐 상태로 있습니다. 자, 이 레이어 스타일까지도 같이 복제를 해줄 거예요. 자, 컨트롤 J. 자, 레이어 뷰 카피라고 합니다. 제자리에 복제가 됩니다. 레이어 보시면은요, 이렇게 레이어 제목 뒤에 카피라고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를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채 크기도 축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회전을 해줍니다. 네, 바운딩 박스 바깥쪽에 양방향 화살표 드래그 하셔서 회전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고요. 이제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제시된 색상 입력하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호리존탈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 상단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에 옵션 바에서 이제 제시된 문자 효과의 옵션 값을 지정을 해 주십니다. 타임즈 뉴로만 볼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선 TIM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시작되는 폰트 철자 몇 개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완성형으로 됩니다. 이때 타임즈 뉴로만 볼드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 크기 45포인트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문자 고정일 때는 캡슬락 눌러놓고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에코라이프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글자 밖으로 마우스 옮겨가면은요, 이렇게 이동 도구 모양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의 변형을 위해서 옵션에 Create Warp Text를 클릭합니다. 자, 스타일에서 변형할 모양이 어떤 건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쉘 어퍼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허리젠탈 밴드 구부리는 정도가 5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도 값은 여기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여기는 밴드는 30%를 입력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림자 요건 먼저 적용할까요? 네, 드랍 섀도우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이 그레디언트 편집하기 위해서 자, 이 그레디언트 편집 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그레디언트 에디터가 뜹니다. 이때 왼쪽 더블 클릭하셔서 제시된 컬러 흰색이에요. FFF 누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왼쪽 상단에 모서리를 클릭하시면 흰색이 나옵니다. 흰색과 검정일 때는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색상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OK 한 번 더 누르시고요. 이제 이 색상의 방향을 보시면 이 0도일 때, 리니어 0도 값일 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완성 형태 보시면 위쪽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앵글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앵글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90도로 조정을 하면 위에서 아래로 그라디언트가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다면 완성 형태를 참조하셔서 뭐 배치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화면이 보이게 해주시고요. 그리드 격자 가리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컨트롤 S를 눌러서 원본을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장 규칙에 따라서 이제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포토샵, GTK 포토샵은 한 문제에 2개의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JPG와 PSD죠. 자, JPG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 처음엔 JPG로 저장을 먼저 하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파일에서 Save As를 클릭합니다. 자, 경로가 바뀌니까 Save As로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바탕화면에 임시라는 곳에 저희가 저장을 해 놓은 상태였고요. 이제 문서 GTQ 그리고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하실 거예요. 자, 저장하실 때 JPEG로 먼저 저장을 합니다. 자, 파일 형식의 JPG가 없을 때는 버전에 따라 이게 여기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 버전은 없어요. 세이버 카피라든가 여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또는 파일에서 세이버 카피, 사본 저장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퀄리티는 8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OK 눌러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0분의 1로 줄어든 JPG 저장을 할 거예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크기에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한쪽만 입력해주면 같이 바뀐다고 했어요. 위스 40, 하이트 50. 해상도는 그대로 두십시오. 자, 이렇게 줄여주고 나서 다시 한번 Save As를 합니다. 그런 다음 문서 GTQ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수험 번호는 맞는지, 그 다음에 이름, 번호, 확장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장 버튼을 눌러서 두 개 파일을 저장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 바탕화면에 수험자 프로그램 활용하셔서요. 감독한 PC로 전송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